네, 저는 현직 노란우산 공제 모집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라고 하죠. 이 일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노란우산 공제 말고 또 다른 소득 공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내가 좀 적용할 만한 소득 공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소득 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세액 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소득 공제를 제가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름이 좀 깁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라는 소득 공제 항목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 1월부터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과표 1억이 넘는 소득자들에 한해서는 노란우산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200만 원이 되니까 굉장히 좀 한도가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 곧 만기니까 이 돈이 평생 묶여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조합 소득공제는요, 월 250, 그러니까 연 3천만 원이 한도고, 만기가 3년입니다.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라면 어때요? 그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과표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분들 41.8%죠. 또 8,800 이상인 분들 38%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1억 5천 이상 41.8%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을 넣으면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에 사업자들은 내년 5월이나 6월 성실신고 때 41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금 1,000만 원 3년짜리 적금을 넣으면은 이자가 70만 원이 생깁니다. 너무 작죠. 그래서 이 돈을 좀 더 잘 굴려볼까, 주식을 할까도 생각을 합니다만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에는 시간과 정신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에 3년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금 1,000만 원 플러스 수익 아니면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투자조합은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면 내년에 즉시 418만 원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묶이는 돈은 582만 원이죠. 어쨌든 582만 원 넣고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원금만 1,000만 원을 그대로 회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수익률이 70%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금을 보장하느냐. 일단은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원금 중에서 41.8%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는 있습니다. 세무상의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6조 3항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상의 리스크가 있습니까? 네, 투자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일단 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건가, 원금을 또 회수할 건가, 또 거기에 더해서 수익이 날 건가, 이 점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 제도는 투자 조합의 형태로 요건을 좀 충족을 시켜야 되죠. 조합원의 숫자는 49인을 넘길 수가 없고, 조합원들과 조합장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을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부르죠. 정부가 이 조합을 승인을 해줄 때는 바로 이런 이제 표준 규약을 가지고 이 투자조합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 조합마다 이제 표준 규약을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규약 제13조의 조합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출자 지분이 출자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 출자금의 5% 이상을 조합장이 자기 돈으로 반드시 돈을 먼저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의무조항이죠. 그러니까 조합장이 먼저 자기 돈 5%를 넣고 책임 경영을 하라.
그런 취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만일 원금 손실을 봐가지고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원금 손실이 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규약의 36조 손실금의 충당 항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금 충당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의 청산 시 재산의 합계액이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적자가 날 경우죠.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조합장이 넣은 5%에서 손실금을 우선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투자조합에서 모인 돈이 1억 원입니다. 그중에 500만 원은 조합장이 자기 돈 넣은 거죠. 그런데 만일 손실이 700만 원이 나면 먼저 그 500만 원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비율만큼 손실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조합장 입장이라면 내 돈 먼저 5% 이상 돈 넣고 그 투자받을 회사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서류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아주 힘들게 남들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끔 투자조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내 돈 5%가 들어갔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이 먼저 날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되면 이게 다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이 잘 됐을 경우에는 조합장이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반대급부를 주게 되죠. 조합장이 가져가는 그 수익은 이제 성과보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과보수는 수수료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만일 어떤 펀드는 수수료를 10% 뗀다고 하는데, 자, 어떤 조합원이 1,0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 수수료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조합장에게 줘요. 그러면 조합장은 그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의무 출자 비율 5%를 충족을 시킵니다. 뭐 잘 돼도 좋고,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그 5% 다 날린다고 해도 아직 남은 거 5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손해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떼는 그런 방식이라면 누구나 다 조합장을 하려고 하겠죠. 저라도 조합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렇게 수수료 10% 떼고 그 뗀 돈으로 5% 가지고 조합장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저라면 이런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성과보수라는 것은 수수료 개념이 아닙니다. 규약 28조의 성과보수 항목을 보시게 되면 조합은 투자 수익의 연 5% 이상인 경우, 3년에 15% 이상인 경우 투자 수익의 3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합이 1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3년 뒤에 회수금이 1억 1,500만 원이면 15%니까 조합장이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2억 1,500만 원이 되면 거기서 1,500만 원은 놔두고 1억 원이 2억 된 걸로, 실제 그 이익이 1억이 생긴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3대 7로 3천만 원을 조합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조합원들이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이게 바로 이제 성과보수의 개념인 거죠. 보통은 한 조합에 그 회사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사전에 조합을 만드는 조합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그 수익이 3년 만에 15%가 나야 되는,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를 찾는 것도 참 고민이고, 또 뭐 수익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날 확률이 떨어지는 회사는 아무리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친구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해도 후보 목록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넣고 손해볼 짓을 누가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3개로 한 조합을 만드는데 투자자들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에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회사는 그 투자금을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소득공제 한도 100% 한도가 3천만 원이니까 사실 뭐 내가 회사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번 조합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그 중에 한 회사가 3년 뒤 완전히 부도가 나서 단 한 푼도 건질 수가 없게 되었다. 나머지 두 회사는 겨우 본전치기만 했다. 그래서 3천만 원 원금에서 2천만 원만 회수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3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금 1,200만 원 돌려받으니까 그래도 손해는 나지가 않네. 그래, 그러면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번 해볼 만하네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일단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익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노라우산처럼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그 상품은 없느냐 또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투자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벤처기업 같은 그런 투자는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부동산을 자산을 현금화해서 나중에 청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벤처 회사도 투자할 수 있고 일반적인 제조업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회사에 관한 자세한 점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